할아버지, 검사 결과 좋습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그 말 듣고 집에 가던 78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의학 전문의 40년차 박철수입니다. 할아버지는 암 예방한다고 매년 받던 그 검사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검사가 오히려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의사 10명 중 8명이 70대 넘은 부모에게 이 검사는 절대 안 시킵니다라고 답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 자체가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100만 원짜리 검사 때문에 수술 권유받았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등산 다니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딱 5가지입니다. 70대 넘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검사들이에요. 특히 1위는 박만수 할아버지가 받았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10명 중 7명이 받으시는데 미국에서는 75세 이상 중단이 공식 지침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목숨 잃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될 테니까요. 5위는 소변 검사입니다. 정확히는 아무 증상 없는데 받는 소변 세균 검사예요. 제가 40년간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검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소변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지에 이렇게 나와요. 소변에서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이거 드시면 좋아집니다 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순한 세균 건드리기라고 부릅니다. 70대 넘으면 소변에 세균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10명 중 4명은 소변에 세균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지내세요. 그 세균들은 조용히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한 세균이 화가 납니다. 아, 너희가 날 죽이려고 그래 해서 더 강해집니다. 마치 약한 잡초가 제초제를 버티고 나면 더 질긴 잡초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미국 의학 저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증상도 없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1년 후 약이 안 듣는 세균이 몸속에 생깁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무려 4배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약을 뿌리면요. 약에 안 죽는 슈퍼 바퀴벌레가 됩니다. 나중에 진짜 큰일 날 때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8세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할머니는 소변이 조금 탁하다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열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색깔이 좀 진한 것 같다는 이유였죠. 의사는 소변 검사를 했고 세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했어요. 할머니는 성실하게 일주일 동안 약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또 검진 받으러 가셨어요. 또 세균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또 항생제를 처방했죠. 할머니는 또 드셨어요. 가을에 또 검사 받았는데 또 세균이 나왔어요. 3번째 항생제를 드셨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 항생제를 드신 겁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진짜 방광염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팠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소변 볼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열이 안 떨어졌어요. 약이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2번째 항생제로 바꿨습니다. 또 안 들었어요. 3번째 약을 써야 겨우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의 약 처방 내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괜히 약 먹으셨네요.
1년 동안 3번 먹은 그 항생제가 오히려 독이 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몰랐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이니까 먹어야 하는 줄 알았죠. 이게 바로 오이 소변 검사의 함정입니다. 증상 없을 때 세균 찾아서 항생제 먹으면 나중에 진짜 아플 때 약이 안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열도 없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으면 검사 결과 무시하세요. 숫자로 뭐가 나왔던 신경 쓰지 마세요. 둘째, 물을 드세요. 하루에 페트병 큰 거 하나, 2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세균은 자연스럽게 씻겨 나갑니다. 물이 최고의 약이에요. 셋째, 진짜 증상 생기면 그때 병원 가세요. 열고 아프면 그때 항생제 드시면 됩니다. 미리 먹을 필요 없어요. 4위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정확히는 증상도 없는데 매년 받는 습관적인 심전도예요. 저는 이걸 엔진 뚜껑 자꾸 열기라고 부릅니다. 차 엔진이 멀쩡한데 뚜껑을 자꾸 열어서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고장납니다. 심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심전도 찍습니다. 가슴에 빨판 같은 거 붙이고 누워 계시면 삐삐삐 소리 나면서 종이가 나오죠. 그게 심전도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심전도 이상 소견, 깜짝 놀라시죠? 의사는 말합니다. 추가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미국 의학계에서 2024년에 공식 발표했어요. 증상 없는 사람한테 심전도 하지 말라고요. 왜일까요? 거짓말쟁이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70대 넘으면 10명 중 4명이 심전도에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심장병 환자는 몇 명일까요?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나머지 9명은 멀쩡한데 이상하다고 나온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화재 경보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경보기가 10번 울리면 9번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불은 한 번밖에 안 난 거죠. 그러면 매번 소방차 부를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부릅니다. 심전도 이상 나오면 바로 다음 검사로 넘어가요. 운동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 심지어 혈관에 카메라 넣는 검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발견되면 스텐트를 넣자고 합니다. 혈관에 그물망 같은 거 넣는 수술이에요. 수원에 사시는 74세 김태영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습니다. 가슴 아픈 것도 없고 숨찬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매년 받는 검진이었죠. 심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전도 이상 소견. 의사는 말했어요. 운동부하 검사 받아보시죠. 할아버지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다고 나왔어요. 다음은 관상동맥 CT였습니다. 100만 원짜리 검사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혈관 조영술 하셔야겠어요. 혈관 조영술은 다리 혈관에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려보내는 검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겁이 났지만 했어요. 결과는요. 혈관이 50% 막혀 있습니다. 스텐트 넣으시죠.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3일 입원하셨고 비용은 5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퇴원 후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수술 전이랑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전에도 안 아팠고 지금도 안 아파요. 그런데 왜 수술했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애초에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계단 오를 때도 안 아팠고 운동할 때도 괜찮았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심전도만 안 찍으셨어도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거예요. 500만 원도 안 쓰셨을 거고 다리에 구멍도 안 뚫으셨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리셨어요. 선생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건데. 3위는 허리 MRI 검사입니다. 정확히는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바로 찍는 MRI예요. 저는 이걸 주름살 찾기 놀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에 주름 있다고 성형외과 가시나요? 아니죠. 나이 들면 생기는 거니까요. 허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허리 조금 아파서 병원 가시면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MRI 한번 찍어보시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 검사 받으러 가십니다. 둥근 터널 같은 데 들어가서 30분 동안 꼼짝 못하고 계시죠.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의사는 말합니다. 수술 고려해 보셔야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 척추학회지에서 2023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60살 넘은 사람 10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었죠. 이 100명한테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00명 중 87명이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프지도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87명 중에 진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딱 3명이었어요. 100명 중 3명만 치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리 안 아픈 건강한 사람 100명 중 87명이 MRI 찍으면 이상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은 3명뿐이에요. 84명은 괜히 놀란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살짝 아파서 병원에 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뻐근한 정도였죠. 의사는 MRI를 찍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100만 원을 내고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번과 5번 디스크 탈출이 있습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다리 마비 올 수 있어요. 할머니는 겁이 나셨어요. 가족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다리 저리세요. 아니요. 다리에 힘 빠지세요. 아니요. 대소변 못 가리세요. 아니요. 저는 MRI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분께 말했어요.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디스크는 나와 있지만 증상이 없어요. 나이 들면 다 이래요. 저는 할머니한테 3개월 계획을 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걷기. 둘째,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 셋째, 무거운 거 들지 않기. 할머니는 제 말을 믿고 따라하셨어요. 3개월 후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 아파요. 주말에 북한산도 다녀왔어요. 저는 물었어요. 할머니, 만약 그때 수술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2위는 PSA 검사입니다. 전립선암 검사예요.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 여성분들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거북이 잡으려고 열차 세우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피 뽑습니다. 그 중에 PSA라는 항목이 있어요. 전립선에서 나오는 물질을 재는 검사죠. 숫자가 높으면 암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PSA 수치가 높습니다. 조직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깜짝 놀라시죠?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십니다. 미국 의학계에서 2023년에 공식 발표했어요. 70대 넘으면 PSA 검사하지 말라고요. 등급을 매겼는데 D등급이에요. D는 뭘까요?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75세 이상 남성 1만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PSA 검사받고 한 그룹은 안 받았습니다. 15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검사받은 그룹은 100명 중 4명이었어요. 안 받은 그룹은 100명 중 6명이었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사받은 그룹에서 수술한 사람들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명 중 3명이 요실금이 생겼어요. 소변을 못 참는 겁니다. 패드를 차고 다녀야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10명 중 5명이 성기능을 잃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70대 전립선암은 거북이에요. 엄청 천천히 자랍니다. 10년에 1cm 자라요. 반면에 우리 수명은 고속 열차예요. 빠르게 달려서 85세쯤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거북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열차가 도착해요. 굳이 거북이 잡으려고 열차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죠. 그냥 놔두면 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예요. 충격이시죠? 암 예방한다고 매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말입니다. 저는 이걸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받으러 가시면 전날 밤부터 장 청소 시작하십니다. 무약 2리터 마시고 화장실 10번 가시죠. 다음날 병원 가서 수면 마취하고 항문으로 카메라 넣어서 장을 봅니다. 용종 발견되면 바로 떼어냅니다. 암 예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일 한 것처럼 느껴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2024년에 공식 발표했어요. 75세 넘으면 대장 내시경 중단하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검사의 위험이 암 위험보다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75세에 용종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용종이 암으로 자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러면 90살쯤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87살입니다. 용종이 암되기 전에 이미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반면에 검사의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소화기 학회지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장 내시경 받으면 200명 중 1명은 장에 구멍이 뚫립니다. 10명 중 1명은 피가 많이 나서 수혈 받아야 해요. 7명 중 1명은 수면 마취 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렇지만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대장암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33명 중 1명입니다. 검사 위험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 소변 검사. 증상 없는데 세균 나왔다고 항생제 먹지 마세요. 물 2리터만 드시면 됩니다. 4위 심전도 검사. 가슴 안 아프고 숨 안 차면 찍을 필요 없습니다. 멀쩡한 심장을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3위 허리 MRI. 다리 마비 없고 대소변 잘 가리면 안 찍으셔도 됩니다. 100만 원으로 좋은 운동화 사세요. 2위 PSA 검사. 70대 넘으면 거북이 같은 암 찾지 마세요. 소변 잘 나오면 괜찮은 겁니다. 1위 대장 내시경. 75세 넘으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마세요. 증상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검사비 최소 100만 원 아끼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멀쩡한 몸을 환자로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 대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650원의 기적입니다. 바로 계란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2024년에 연구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이 매일 계란 2개씩 드시면 근육량이 5% 더 유지됩니다. 그러면 낙상이 10명 중 3명 줄어들어요.
계란 2개면 하루 1,300원입니다. 이게 100만원짜리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둘째, 20분 걷기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서 2023년에 발표했어요. 하루 20분만 걸으면 5년 후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겁니다. 셋째, 친구 한 명한테 연락하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계의 질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것은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친구 한 분한테 전화하세요. 이 3가지 계란 2개, 20분 걷기, 친구 한 명 연락. 이게 100만원짜리 검사보다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병원 자주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를 똑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멀쩡한 몸을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어갑시다.